우리가 여행을 가서 구경을 하거나 무언가를 먹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그 순간을 남기기 위한 행동은 현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사진기가 없던 시절에는 그림이 그 역할을 대신했죠. 그런데 과거의 그림은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 표현법이 달랐습니다. 흔히 학창 시절에 배운 서양화와 동양화의 차이점을 떠올려 보면, 동양화는 작가의 주관에 의해 느껴지는 대상의 본질을 그리려고 노력했고, 서양은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서양화에서는 그림 안의 원근법이나 빛에 의한 변화, 눈앞의 형태를 화면에 옮기는 방법 등을 연구하고 발전하게 되었지만, 그렇게 발전한 현대의 서양화는 오히려 과거의 동양화처럼 작가의 독특한 관점, 감정, 생각을 부각시키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그림의 화풍이 달라진다고는 하지만, 이전의 사실주의 그림에서 인상파, 야수파, 추상화, 초현실주의 등 19세기 후반부터 이루어진 급격한 변화의 배경에는 사진기의 발명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대미술의 세계가 펼쳐진 이유도 사진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요. 사진기의 발명과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전까지 사진기의 역할을 대신하던 그림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요? 기록물로서 사진의 가치는 19세기 이전까지 그림이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특히 동양과 달리 서양은 입체적인 형태와 사실적인 색채를 핵심적인 조형 요소로 삼았고, 초기의 사진기는 이런 사실적인 묘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했죠. 사진기의 초기 모습은 일명 바늘구멍 사진기라 불리는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틴어로 어두운 방이라는 뜻의 카메라 옵스큐라는 말 그대로 커다란 암실에 뚫려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빛이 비추는 외부 풍경을 관찰하는 도구였고, 물체에 반사되어 좁은 바늘구멍을 통과한 빛은 기존 물체로부터 상을 그대로 재현해내게 되었습니다. 빛의 성질에 의해 맺힌 상은 상하좌우가 바뀌지만, 사실적인 묘사를 중시했던 서양에서는 이를 그림에 활용하게 됩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많은 화가들은 거대한 카메라 옵스큐라 안에 들어가 그림의 스케치를 하게 되었고, 회화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직접 들어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카메라 옵스큐라의 크기가 매우 클 수밖에 없었고, 이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다양한 풍경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작은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맺히는 상이 선명하지 못했죠. 그래서 카메라 옵스큐라에 빛을 굴절시키는 렌즈가 달리게 되었습니다. 프리즘과 같이 두께가 다른 유리를 통과하는 빛은 두꺼운 쪽으로 빛이 휘어들어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한 것이죠. 카메라에 장착된 가장 기본적인 렌즈는 빛을 안쪽으로 모아주는 볼록 렌즈로서 더욱 선명한 상과 함께 초점거리를 줄여 카메라 옵스큐라는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아진 카메라 옵스큐라의 내부에 거울을 설치해 상이 위쪽에 맺히며 더 이상 커다란 암실 내부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도 선명한 스케치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 산업혁명과 함께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왕이나 귀족들과 같은 일부 계층들만 그릴 수 있었던 초상화를 너도나도 요청하게 됩니다. 화가들은 넘쳐나는 수요로 큰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아무리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해 빠르게 제작한다 하더라도 수작업이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더 많은 그림들을 대량 생산해낼 방법을 고안하던 프랑스의 발명가 조셉 니세프르 니엡스는 1826년 최초로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빛에 반응하는 간광제가 발린 백납 금속판을 카메라 옵스큐라 내부에 달아 빛을 받은 부분과 받지 않은 부분의 차이가 나타나면서 사진이 찍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방식은 사진 한 장을 찍는데 무려 6에서 8시간이 걸렸고, 원했던 인물 사진 대신 풍경 사진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사진은 노출 시간을 줄이는 데 집중이 되었습니다. 니엡스와 함께 연구를 했던 한 화가 루이 자크 망데 다케르는 일명 음판 사진법이라 불리는 다케레오 타입을 만들었고, 비슷한 시기 영국의 윌리엄 헨리 폭스 톨벗은 종이 인화법이라는 현대사진과 유사한 인화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수시간에 달하던 노출 시간은 수십 초가량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고, 몸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가만히 포즈만 잡고 있는다면 인물 사진도 찍을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쇼팽 또한 1849년 죽기 전 운 좋게 사진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코닥사의 조지 이스트먼은 이를 보다 간편하게 찍을 수 있는 필름을 발명했고 사진의 품질 향상과 함께 대중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진 기술의 발달은 미술계에 있어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성을 중시하며 발달하던 서양 미술계의 사실성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진이 나온 이후 현대미술은 다른 방향으로 급선회하게 됩니다. 흔히 현대미술의 시작을 알린 인상주의도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 반대하여 19세기 중후반 프랑스의 실생활을 그렸다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삼고 있지만 기존과 가장 다른 점은 풍경 자체가 아니라 풍경에 낳은 감각을 묘사했다라는 카스타냐리의 칼럼에서 볼 수 있듯이 작가의 주관이 개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색채를 야수처럼 파워풀하게 쓴다는 야수파, 더 이상 사물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자연적,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닌 점, 선, 면, 색채 등의 표현을 하는 추상화, 초현실적이고 이성의 굴레에서 벗어난 세계를 추구하는 초현실주의 등 그림은 점차 일반인의 기준에선 난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유럽 미술가들이 미국으로 넘어갔고 미국의 적극적인 미술 부흥 정책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현대 미술이 발전하게 되며 점차 작가의 신념이 담긴 미술 활동에 집중하여 팝아트, 개념미술, 행위예술 등이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현대미술이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명예를 안기 시작했고 누가 새로운 것을 하는지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미술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이 회화의 아름다운 선, 섬세한 붓터치, 정확한 묘사, 조화로운 색상에 집중하지 않고 작가가 꽁꽁 숨겨놓은 컨셉을 찾아 이해해야만 하는 고차원의 취미가 된 것 같습니다. 현대미술로 넘어오며 작가가 의도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경험에 기반하여 나름대로 작품을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앤디 워홀이 말한 적이 없는 거짓 명언이라지만 일단 유명해져라. 그렇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똥을 싸도 열렬히 박수 쳐줄 것이다 라는 문구가 현대미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인에게 현대미술을 가장 정확히 표현해준 문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뼛속부터 공대생인 저는 솔직히 이러한 현대미술을 즐기지도 못하겠고 공감이 가진 않지만 공감이 가는 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문화생활이라는 명목으로 미술관을 방문하기는 하는데 저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네요. 만약 카메라가 발명되지 않았다면 저도 미술관에서 즐길 수 있었을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엔 더욱 흥미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